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 매주 만나고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주간 이슈는 뭔지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52주 신고가 ETF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럭셔리, 게임, 유로존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해요. 일단은 지난주에 나왔던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정체된 모습을 네.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와중에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섹터라든가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계속해서 좀 탐색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52주 신고가 ETF들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52주 신고가 ETF 좀 추려보면 어떤 게임이라든지 혹은 이제 산업재 혹은 네. 유럽 그리고 지난주에 52주 근접으로 소개해드렸던 이 글로벌 럭셔리.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내 좀 이익 변동성이 좀 낮은 산업들 위주로 좀 신고가 보였다라고 좀 크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사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죠. 장중의 변동성은 꽤 있습니다만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 보면 계속 비슷한 위치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고가 치고 가는 것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52주 신고가 ETF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일단 이야기를 주셨는데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좀 개별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살펴볼 텐데요.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상장 내에서는 이 퀄리티 그리고 이제 배당 성장 관련된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티커로는 이제 IHDG. 글로벌 내에서 이 퀄리티 종목들, 재무가 우수한 종목들 중에서도 배당금을 늘려나가는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예요. 이외에도 이 글로벌 게임 ETF, 티커로 이제 BJK인데 이 ETF도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 게임 ETF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주로 이제 카지노라든가 카지노 호텔 혹은 복권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좀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을 이끌었을까 좀 살펴보면 이제 이런 라스베이거스 샌즈라든가 카지노. 이런 기업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이끌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 시간 통해서 52주 신고가 근접하고 있는 ETF로 소개해드렸던 게 글로벌 럭셔리인데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LVMH가 사상 최고가 또 치고 가고 있고 시총도 5천억 달러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관련해서 눈에 띄더라고요. 흐름이 계속 좋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또 차트 바로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내 상장된 이 글로벌 럭셔리 ETF가 역시나 또 52주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로존 강세 역시도 이제 어떤 유럽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라든가 혹은 에너지 혹은 최근 조금은 이제 돌아오고 있는 이제 금융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 글로벌 럭셔리 기업들 좀 살펴보면 역시나 이제 단연코 이제 LVMH라든가 혹은 에르메스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어떤 불황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불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이익 안정성이 좀 높은 기업들 특히나 이런 초고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불황에 대해서 좀 둔감한 측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개별 종목 측면에서는 LVMH라든가 이런 종목들 좀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이 글로벌 럭셔리 ETF 역시도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다. 그리고 좀 유로존은 이런 기업들 물론 또 편입이 되어 있고 LVMH가 좀 비중이 제일 높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ETF. 지금 LVMH라든가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좀 신고가 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혹은 금융 쪽도 조금씩 이제 돌아서는 모습 보이면서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대체로 이익 변동성이 좀 낮은 것들이 편입되어 있는 ETF들이 흐름이 괜찮다라는 게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신고가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흐름이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좀 유독 상승률이 높았던 산업 중에 하나가 이 주택 건설 산업 ETF입니다. 이제 미국 주택 건설 산업 ETF, 티커로 이제 ITB 티커를 가진 이제 이 미국 상장 ETF가 있는데요. 바로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이 주택 건설 산업이라는 이 산업 특성상 주택 가격 지수에 좀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런 기업들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주택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좀 마진도 높아지다 보니까 역시나 좀 같이 동행하는 모습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주택 가격 지수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이 하락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되다 보니까 검정색 선이죠? 네, 검정색 선입니다. 검정색 선이 이제 미국 주택가격 지수고요. 네. 네.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마이너스가 살짝 줄었어요.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건설 산업 ETF는 좀 빠르게 먼저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 흐름 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지수 자체가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ETF 역시도 이제 미리 좀 더 가파른 속도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주택건설 산업 ETF, 흐름이 좋았던 ETF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은 어땠는지 살펴볼 시간이에요. 우선 미국 시장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 미국 시장 최근에 자금이 들쭉날쭉했어요. 네, 맞아요. 지난 한 주간은 어땠을까요? 역시나 이제 들쭉날쭉한 흐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지난주 대비해서 좀 축소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한 32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네.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미국채 장기물, 다음에 좀 특이했던 게 이제 금융 섹터 쪽으로, 금융 카테고리 쪽으로 13억 달러 정도 자금 네. 유입이 있었습니다. 예, 금융 카테고리에는 이제 은행이라든가 혹은 뭐 기타 등등 예, 이제 금융 관련된 ETF들이 다 편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좀 저점 매수를 좀 노리고 이제 네. 실적이 한 번이 확인됐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노리고 좀 자금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좀 자금 유출됐던 카테고리들 네. 좀 살펴보면 이 미국 대형 성장이라든가 혹은 뭐 에너지 섹터 관련된 ETF들 자금 유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르고 내린 것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 좀 살펴보면 게임이라든가 혹은 주택 건설 혹은 바이오텍 관련 ETF들이 좀 네, 상승을 네. 보였습니다. 바로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좀 눈에 띄는 게 이 플래티늄이라든가 팔라듐, 이 백금, 이 귀금속 계열 네. 원자재들이에요. 지금 거의 한 7%, 6%대 좀 상승을 좀 그러네요. 보이는데 어떤 이제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좀 수요가 조금 이제 회복되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장기금리 상승 해지 네. 관련된 ETF, 그다음에 바이오텍 관련된 ETF도 5%대 좀 상승을 보였고요. 바로 넘어가서 주식형으로 예, 주식형으로 좀 네. 넘어가 보면 역시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주택 건설 산업, 그다음에 헬스케어 장비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이제 장비 계열들 그러네요. 위주로 좀 상승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위기 좀 달랐던 쪽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키워드 볼까요? 네. 하락 키워드. 뭐 대표적인 게 이 블록체인 산업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좀 급격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네. 좀 소폭 조정을,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네.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좀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이제 하락률이 높았던 것이 여기 보시는 이제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ETF입니다. 직전 주에는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요. 맞아요. 그러던 것이 좀 가장 많이 네, 빠졌고요. 한 왔다 14% 갔다 정도 하네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 비트코인 선물을 편입하고 있는 ETF고요. 네. 이외에도 좀 테슬라 개별 종목 하락이 좀 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커버드 콜 ETF 역시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좀 자금은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 역시나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또 특징적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자금 동향은 어땠는지부터 확인하죠. 네. 우선 미국과 좀 비슷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좀 유입 규모 자체가 축소가 됐고요. 전체적인 규모는 한 344억 원 정도.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한국 국공채 역시나 또 채권입니다. 2,900억 가량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뭐 한국 대형주 인버스 계열에도 한 1,100억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추려서 상승했던 것들, 하락했던 것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미국과 분위기는 비슷할까요? 우선 좀 원자재 계열들은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같은 기초 지수들 따라가니까 좀 비슷한 모습 보였고요. 좀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뭐 천억다스 선물 관련된 ETF가 좀 상승을 보였고요. 뭐 국내 지수 중에서는 이제 한국 방위 산업, 그다음에 건설 관련된 ETF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 코스닥이 지난주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한동안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던 코스피 200 롱, 그다음에 코스닥 150 숏, 예, 이렇게 롱숏 전략을 취한 ETF가 있어요. ETF가 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락했던 것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역시나 하락은 코스닥 150 관련된 ETF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바로 이제 좀 세부 종목들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헬스케어 쪽이 역시나 조금은 안 부진을 했습니다. 코스닥 바이오테크 관련된 ETF가 8%대 하락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뭐 헬스케어 섹터라든가 뭐 게임 관련된 ETF들 하락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쭉 키워드로 어떤 것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정리 한마디로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 좀 큰 틀에서 좀 살펴보면 결국엔 이제 주춤했던 미국과 중국 그리고 네. 유럽 상승 정도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시장 위주로도 좀 보긴 하지만 네. 여전히 이제 글로벌 시장들 다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어떤 부분들 좀 올라갈까라는 부분들 좀 세부적으로 체크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갈 때는 ETF가 또 굉장히 유용한 그렇죠. 네. 수단이기도 해요. 자, 오늘도 ETF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윤재웅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